자, 그런데 이제 일단 앞에서 얘기한 정당화된 참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이미 했습니다. 뭐냐면 알미라는 거하고 믿음은 창조론과 진화론만큼이나 다르다. 그래서 알을 믿음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미 제가 이미 선포를 한 셈이죠.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햄린이라는 이제 철학자에 따르면은 정당화된 참이 믿음일 때 이 참이라는 것이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늘 뒤에 핵심, 제 강의 핵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모든 알미라는 것이 요 참이란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참일 때만 우리가 알미라고 말할 수 있지 그 안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한 것이 이제 전통적인 알미에 대한 정의였는데 햄린이 보기에 그런가요? 이 참이란 요소 자체도 아니 이거 보시면 갈릴레이 주장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이 지구는 돈다. 지동설 이 부분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미치광이 또는 이제 신을 모독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반하는 주장으로 봤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상인이고 정상인인 학자에게 반대하는 갈릴레이는 비정상인이라고 이제 간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가 하나의 올바른 참인 믿음을 내세웠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반대인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참이라고 내세운 것을 다른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봤을 때는 그것이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우리는 시대의 어떤 제약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설 수가 없다. 시대 전체가 참이라고 믿을 때 갈릴레이가 그것이 틀렸고 지구가 돈다는 것이 참이다라고 내세우면 그것이 과연 오늘날에는 참인 알밀지라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알매 범주로 인정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참이냐 아니냐 이 여부도 결국은 시대라든지 정상성 여부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참인 믿음이라고 말해도 알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반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반론은 우리의 삶에서 이제 얻어내는 반론인데요. 아니 우리가 정말 정당화된 참인 믿음만을 갖고 안다고 하나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되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들어서 하는 겁니다. 배워서 하는 거죠. 배운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 무엇인가를 듣거나 봤을 때 그것을 나는 옳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정당화하지도 못했고요. 참인지 아닌지 증명도 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을 옳다고 믿죠. 그리고 아버지 말을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사실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거, 학교에서 또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배우게 된 이 수많은 것들, 그걸 나는 정당화하지도 않았고 참여에 대한 증명도 하지 않았지만은 나는 그것을 어, 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안다는 것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아주 강하게 정의하면 대부분 우리는 모르는 사람,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건 좀 불공평해 보여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럼 알고 나머지는 다 모른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류가 이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무지 가운데서. 그 안다는 것을 지금 잘못 정의했다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내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시간 개념을 한번 이해하고 있다고 칩시다. 뉴턴의 시간 개념과 아인슈타인의 시간 개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뉴턴의 시간 개념은 절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산술적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어, 우주 전체에 똑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의 시간 개념은
이것이 빛에 빠르게와 관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중력과 관계에 있습니다. 중력이 커지는 곳에서는 시간의 속도가 느려지고 공간이 휘어진 곳에서는 시간도 휘어진다. 뭐 이런 아주 독특한 시간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시간 개념을 제가 조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의 시간 개념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아인슈타인이 증명한 거야. 나는 증명할 수 없지만은 아인슈타인이 그런 상대성 이론에 근거해서 새로운 종류의 시간 개념을 증명했어. 이렇게 하고 나는 그의 말이 옳다고 믿어. 자, 그럼 이게 잘못됐나요? 제가 보기엔 전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이겠죠. 또는 아인슈타인의 그 수학적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죠. 저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다만 그만큼 알지는 못하고 증명하는 수준만큼 알지는 못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만큼은 알지 못하고 참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알을 지금 지나치게 좁게 엄밀하게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알의 개념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다른 문제를 한번 보죠. 김경준 씨가 거짓말했냐 안 했냐? 뭐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할 때 우리 국민 전체가 이 문제를 이 물음을 물었었잖아요. 이럴 때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김경준이 거짓말했는지 경찰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찰이 뭐 제대로 진실을 밝혔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김경준 씨와 관련된 다스 문제라든지 BBK 문제를 우리가 모른다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큼 아는 만큼씩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매는 어느 정도가 있더라. 자, 그러면은 알미라는 것이 내가 이해하는 만큼이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걸 햄린이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따라가기 어려운데 알미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만큼이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저도 이제 그 생물학 시간에 저도 중학교 때 생물학 시간에 선생님이 DNA를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RNA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 설명이 틀린 것 같는데요. 그 DNA 설명이 아니고 RNA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나와 해가지고 한 대 때리셨어요. 근데 한 대 맞고 들어가가지고 교과서 참고서를 보니까 선생님이 잘못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못 설명했는데 학생들은 모두 그 설명이 옳다고 믿고 DNA에 관한 설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저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잘못된 설명을 알고 설명으로 옳은 설명으로 알게 된 거죠.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럼 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할까요? 알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설명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에 근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을 열심히 할 때 설명이 많으면 공산당이란 말도 하잖아요.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다. 뭔가 이게 근거가 없으니까 자꾸 둘러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증명 가능성에서 설명을 아무리 잘한다든지 이해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될 수가 없겠다. 이 수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비판은 이제 게티어라는 학자로부터 나왔는데요. 202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963년에 아주 3쪽짜리 짧은 논문입니다. 아주 짧은 논문이야. 그래서 읽기가 좋은데 그만큼 짧으면서도 파괴력이 컸던 논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정당화된 참인 믿음, 이것이 난리주의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지식이라는 것이 정당화된 참인 믿음과 같이 동일시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예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도 간단히 요게 이제 게티어가 든 예니까 잠깐 소개해드리고 제가 쉬운 예로 바꿔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와 B가 각각 자신의 주머니 속에 10개의 동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A는 자기 주머니에 동전 10개가 들어있는 걸 안 세봤어요. 몰라요. 그냥 갖고 있는데 10개인지 아닌지 모르는 채로 있고
대신에 B주머니에 10개가 있다는 걸 세어봐서 알게 됐습니다. 아, B주머니에는 동전 10개가 있다는 것을 세어서 알고 있어요. 자기 주머니 10개가 있는데 그건 세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수한 인재입니다. 그래가지고 B라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같이 둘 다 이제 한 회사에 이제 그 입사원서를 냈는데 B라는 사람은 회사에 취직될 거라는 그런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요. B라는 사람 아주 훌륭한 인재였던 것이죠. 두 가지를 지금 연결시켰습니다. B라는 사람의 주머니에 동전 10개가 있다. 사실입니다. 사실. 또 하나는 B라는 사람은 상당히 그 우수한 인재다.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이 회사에 B와 같이 이렇게 그 원서를 낸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취직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세보니까 10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죠? 어렵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아무튼 반론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A가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을 세봤더니 10개라는 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아하, 주머니에 10개 동전을 가진 사람은 취직이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의미를 아실지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는 자, 주머니에 B라는 동전 10개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이죠, 그죠? 참인데, 자, 그 A라는 사람은 어떤 실제로 출중한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동전 B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굉장히 출중한 인재였습니다. 그 B라는 사람은 동전 10개를 갖고 있었죠. 근데 A라는 사람은 자기는 출중한지 아닌지 모르겠고 동전 10개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추론을 한 게요. 추론을 한 거죠. 동전 10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취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정당화됐고 참인 믿음인데 이것이 제대로 된 알미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을 때 아무도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좀 쉬운 예로 한번 이렇게 해보죠.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나도 왕자를 새기면 대통령이 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는 문제죠. 이걸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연에 맡기는 것을 우리가 알미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는 이 정의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정도를 보여주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자, 쉬운 예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쉬운 예.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인데 저 아파트 단지에서 막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불자동차 글로 막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불이 났구나라고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소방 훈련을 한 거였어요. 실제로 불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해가지고 모두 불이 나는 건 아니죠. 이런 인과론은 필연적이지 않은 거죠. 대부분은 연기가 피어오르면 불이 난 건 맞는데 불이 안 난 상태로도 연기가 피어오를 수 있잖아요. 연막탄 같은 경우. 이런 소방 훈련이 있었다면은 그럼 내가 잘못 알았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화된 참민 믿음이 철회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자,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죠. 잘못 알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 어디가 너무 일찍 왔나 보네. 네. 그런데 내가 실제로 소방훈련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소방훈련인 줄 알았다면은 실제로 불이 났다라고 내가 믿었다는 내가 알고 있다는 이 알은 잘못된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화된 믿음이라는 차원에서는 알미 아닐 수 있지만은 실제 나의 알의 차원에서는 나는 분명히 불이 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만 그 불은 실제로 난 불이 아니고 소방훈련을 위해서 사람이 일부러 낸 불이다라고 맥락에 따라서 고쳐서 이해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알미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정당화된 참 이렇게 두 가지만 충족시킨다고 해서 알미되는 건 아니고 보다 많은 요소들을 필요로 하더라라는 걸 정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건 뭐냐면 알미라는 것에는 거짓이라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알미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알미라는 것이 잘못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잘못 알았다. 특히 우리는 시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뭐 이러저렇게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더라. 잘못 알았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 알미라는 것은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참일 수 있고 지금은 거짓일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고요. 뒤섞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는 올바른 알미라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것일 수는 없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내가 안다고 말했을 때 그 알매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거짓이 포함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모든 알미 완벽하게 참인 건 아니고 일부는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알미 왜 과거에서 현재로 또 미래로 달라질 수 있는지도 설명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매 시간성을 포함시키면 또 두 번째 그 알미 놓여 있는 그 이제 맥락을 포함시키면은 알미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다. 이때 말은 제대로 설명한다는 것은 실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알매 개념에 부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정당화된 참인 믿음의 문제점을 보여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포괄해 가지고 이제 제 문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철학사 문제였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의 이제 핵심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징검다리입니다.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는 이 말이 이 정도로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은 또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말로 철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말로 철학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말이 말해주는 거 안에서는 아주 자명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말 안에 갇혀버리게 돼요. 근데 우리말, 한국말로 이야기를 해보면 완전히 새로운 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 알미란 낱말 자체의 뜻매김이 빠졌더라. 그러니까 난리지, 지식, 알미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작 알미란 낱말의 뜻 자체는 전혀 논의가 안 됐습니다. 일리프라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환원이 돼버렸죠. 근데 믿음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정당화된다는 게 무엇이냐, 참인 게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주로 설명을 한데 그치는 거죠. 더 근본적인 것, 믿음이 무엇이냐, 더 나아가서 알미 무엇이냐, 또는 알미란 낱말 자체의 뜻은 무엇이냐, 이런 건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었네요. 이게 과연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미라는 것은 우리말로 봤을 때는 동명사입니다. 명사와 동사가 맞물린 것이죠.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도 아닙니다. 동명사인 것이죠. 그럼 알미라는 것이 동명사라는 것은 시간, 동사, 시간, 시제, 뭔가 흐름, 운동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은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같은 역사, 시간성 또는 사건성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소한 걸까요? 이것도 다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난리지라는 이 지식이라는 이 개념은 알미란 차원과 견주어 봤을 때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알 속과 같은 것이지 암과 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이 끊임없이 난리지를 분석하면서 알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알 속으로 환원시켜버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지식은 난리지는 알 속이라고 번역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알미라는 것은 그 안에 여러 요소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함께 짜얽힌 얼개로서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얼개로서 일어난다.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또 하나는 알미라는 것은 믿음과는 다른 것이다. 제가 첫 번째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알은 전혀 다른 것이다. 자, 알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모름이라는 사건입니다. 지금 위에서 말한 정당화된 참인 믿음에는 모름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모름이 알매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알매 얼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름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알매 유래가 빠진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알매 실질적으로 비롯돼 나오는 그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알매 어머니가 되는 무름, 이 무름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올바름에 대한 따져 밝힘, 증명이라는 것도 빠져 있습니다. 결과만 갖고 있는 거죠. 이 알속은 바로 알매 결과인데 결과에 대해서만 정당화를 충족시켜야 되고 참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서양 철학이 끊임없이 지식의 문제를 다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알매 영역이 지나치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결국 명제, 문장 또는 발언 이런 차원으로 완전히 좁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알미라는 것은 삶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발언, 이런 문장의 영역으로 갇힐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양 철학은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자, 아무튼 제가 좀 강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너는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간단히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식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봤을 때 한자 우리말로 봤을 때는 식의 한 가지더라. 지식이라는 이 말은 식의 한 가지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이걸 지식이라는 것을 단순한 말로 보지 마시고 여러 개의 말 가운데 하나의 짝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이라는 게 언제나 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통하는 거. 언제나 통하는 게 있다면 좋은 것이겠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알고 있어야 하는 것, 두루두루 널리 통하는 것. 이거 상식입니다. 이때 이제 지식이라고 우리가 썼는데요. 이때 말하는 지식과 여기서 말하는 식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테고요.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다라고 내가 받아들이면서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것은 늘 그렇다, 언제나 그러한 것이고요. 인식이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어떤 알미 한 종류긴 한데 아주 독특한 종류의 알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병식이라는 말을 이해해 보면 이제 식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병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 아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식이라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식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닌 거죠. 지식과는 좀 구분되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구분을 잘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럼 지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일단 지라는 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라는 말은 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쭉 써놓긴 했는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입으로 말하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살을 얘기하는 화살을 뜻하는 이제 모양인데 화살. 입에서 화살을 쏘듯이 말을 따다다다 내뱉는 거. 아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 가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워가지고 배운 거를 입으로 말로 자꾸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라는 개념입니다. 지라는 것의 핵심의 의미는 뭐냐면 배워서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는 배워서 아는 것, 배움입니다. 지는 배워서 아는 것이 지입니다. 아는 사람은 또 말할 수 있으니까 배워서 알고 말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배움에 있습니다. 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픈 데를 내가 깨닫는 것, 이것이죠. 깨닫는 것, 이것이 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알미 나온 겁니다. 하나는 배워서 아는 것, 지. 식이라는 것, 스스로 깨우쳐 하는 것, 이건 식. 지식이란 말은 그러니까 알매 두 종류를 한꺼번에 열거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지식이란 말은 오늘날 배움이란 뜻도 되고 외운 것, 암송한 것도 되고 알속이란 뜻도 있고 믿음도 되고 암도 되고 깨달음도 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뒤죽박죽 뒤섞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란 말로는 아주 이것들을 제대로 설명해낼 수가 없고 알매 문제를 설명하는데 지식이란 말은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